한 여중생이 2년 만에 감금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떠한 신체적 결박도 없었고 심지어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허술한 감금에서조차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2014년 3월 10일 일본 사이타마현.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사카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S양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혼자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 옆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너가 S양 맞지? 지금 부모님이 이혼 문제로 협의 중이셔. 자세한 설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줄게.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 사이에는 이혼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틈도 없이 강제로 차량 안으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밤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우편함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도 학교도 좀 쉬고 싶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테니 찾지 마세요. 글씨는 분명 S양의 것이었고 겉보기에는 단순 가출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엔 그녀의 휴대전화와 용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범죄를 직감했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음 날 즉시 경찰견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학교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목 약 300m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이후 기동대원 30명이 추가로 동원되었음에도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10일째 되는 날 집으로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반년 정도 뒤에 돌아갈게요. 필적 감정을 통해 이번에도 그녀가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같은 현 아게오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는데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과 함께 있다고 적혀 있어 마치 스스로 잠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자택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과 접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범인은 그녀를 데리고 70km를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그가 살고 있던 치바현의 아파트로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아주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렇게 그녀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과 베란다는 바깥에서 잠겨 있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한 잠금 장치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와 몰래카메라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테라우치 카부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4인 가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이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이었죠. 또 두뇌가 뛰어나 명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치바대학 공학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항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생 때 캐나다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거나 여행과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의외로 유년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었고 평판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소녀를 납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하죠.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겐 친구도, 연인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저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어느새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자유롭게 감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신중하게 물색했습니다. 우선 목표 장소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번화가와 시골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하며 자신과 연고가 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아사카시와 니자시였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학교 주변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주변 중학교의 행사 일정을 확인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6쌍이나 훔쳐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S양을 찾아냈죠. 그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집 문패에서 성을 알아냈고 정원에 있는 화분에서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손발이 포박되거나 물리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정신적 결박을 위해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시도했죠. 예를 들어 넌 빚 때문에 나한테 팔린 거야.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았고 그냥 버려진 거지. 등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식사 후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뭔가를 넣었는데 최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오음 진리교 자료를 통해 배웠다고 밝혔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성적 학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목적도 알 수 없었기에 더욱 기괴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감금 한 달째, 그는 평소처럼 대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실수로 현관문 잠그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바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고령의 여성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저항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주문했습니다. 가끔 둘이서 외식하거나 혼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죠. 이때부터 그는 그녀가 완전히 세뇌되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성 잡지 등을 제공받았고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시청 정도의 인터넷 사용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전단을 돌리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뇌에 금이 간 순간이었죠. 그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도쿄 소재의 대기업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도쿄 나카노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한 달 후 그는 현관문 잠그는 것을 또 한 번 깜빡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가까운 역으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지방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내려진 지명수배로 인해 결국 다음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극단적 선택에 실패하고 지나가던 신문 배달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그의 첫 출근 날이었죠.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은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법정에 괴성을 지르며 들어와서는 재판 내내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숲의 요정입니다라고 답했고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화장실입니다. 배고프네요. 지금이라면 카라하게군 증량 중 등 되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일본어를 모른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연기했죠. 하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연기였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1심 징역 9년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탈출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근거로 첫 탈출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결박되지 않았음에도 도망치지 않은 것, 방음도 안 되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던 것, 웃는 얼굴로 택배 기사를 맞이했었던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영화 클리브랜드 납치 사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Nobody loves you. Nobody misses you. 그도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이죠. 시기로 봤을 때 해당 사건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몰래 숨긴 학생증과 청소 중에 모아둔 동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오면 도망칠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